2025 예비고일 고교학점제 시작 설명회고 부제를 보시면 서부학군 고교학점제 디자인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025 예비고일 학생들부터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죠. 고교학점제. 자, 그리고 내신의 5등급제. 자, 그리고 선택 과목들의 확대. 자, 이런 내용들을 비추어서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자면 그 어느 때보다도 능동적인 입시 전략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우리 학부모님들 입시 치르실 때는 문과, 이과 끝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들로 나눠지면서 사상 최대로 많은 선택 과목들을 아이들이 직접 설계하고 선택하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런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좀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학부모님과 학생한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어떤 대답이 나오시는지 한번 자가 셀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역사 이러면 약간 답답하잖아요. 돌잡이 할 때 이상한 거 짓고 이런 느낌이랄까? 우리가 집었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엄마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댁내 자녀께서 어떤 게 좋아하는 과목입니까? 물어보면 엄마들 항상 얘기하세요. 아유, 뭘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수학을 너무 못해요, 얘가. 약간 이렇게 못하는 과목에 꽂혀 있어요. 자, 그럼 학생한테 묻습니다. 어떤 거 하고 싶어? 나중에 진로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 그러면 뭐 수의사요, 조향사요, 아니면 뭐 자원봉사자요, 뭐 이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진로는 또 따로 있으세요. 자, 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어디냐 그러면 아이들 뭐라고 대답하나요, 지금? 일단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제일 친한 친구는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나도 거기를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선호하시는 고등학교는 저기 출석 부분이 다 써있더만요. 대체로 대성, 예일, 선정 과중이세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유리하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학생한테 묻습니다. 내신 몇 등급이나 받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학부모님한테 여쭤보면 희망하는 등급을 얘기하세요. 받을 수 있는 등급이라기보다. 자, 결국에는 이 질문 상황에서 대답을 체크해 보시면 대다수가 동상이몽이다. 이런 결론들을 내리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욕실 쓰면서 살고 있지만 분명히 동상이몽인 상태예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고 벌써 7월이 다 됐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은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학부모님과 학생과 엄마만이 아니라 엄빠 다 그리고 아이 뿐만 아니라 위에 언니나 누나나 형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대다수의 가정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동상이몽인 상태에서 전략이 잘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 상태에서 동상이몽 상태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어리버리 하다가 학교를 정했어요. 고심 끝에 지금 8월인데 벌써 간담회 오실 때에는 미리미리 이제 결정도 하고 알아도 보고 놓치는 거 없게끔 체크하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멋진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 학생이 아까 그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딱 갔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중학교 때 받았던 내신 성적은요. 국어가 97이에요, 아버님. 잘했죠. 97이면 100점 만점인데 수학은 95입니다. 학원발 좀 먹히네?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영어는 96이에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중학교 때 학생이 진관에서 신도에서 뭐 이런 중학교에서 불강에서 내신 성적표를 받게 되면 빨간 색깔이 빠진 성적표를 받게 되죠. 그쵸? 원점수도 없잖아요. 거의 A등급 이렇게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 수 있는 게 몇 개가 없어요. 그 중학교에서 A를 받든 B를 받든 올A를 했든 간에 사실상 표준 편차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준을 정확하게 간파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요.
자, 그리고 학생이 정확하게 몇 등인지 잘 모르죠. 그리고 상위에서 우리 애가 전교에서 몇 %에 속하는지도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묻지마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애가 그래도 원점수가 좀 높은 편이고 뭐 B가 그렇게 쫙 깔아버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가능성 있지 않나? 선정과정가 뭐 먹히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썼어요. 썼는데 얘는 실제로 퍼센테이지를 다 체크를 해봤더니 표준편차 다 때려보니까 분석해보면 77.17% 그리고 84%, 88%입니다. 그러면 굳이 고등학교 다 가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적표 인쇄된 거 받지 않아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 상황에서 얘가 몇 %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얘 지금 그러니까 몇 등급인 거예요? 중학교에서? 3, 4등급이에요. 3, 4등급. 그러니까 원점수 자체는 높지만 90점대 중후반이지만 전체적으로 편차랑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그냥 3, 4등급이라는 거죠. 그럼 중학교 때 3, 4등급인 애가 고등학교를 충함을 쓰고 숭시를 쓴다고 갑자기 막 1, 2가 돼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고등급제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친구는 고등학교 탁 올라가면 얘 속마음은 어떠냐면 일단 중학교 때 3, 4등급이란 말이야. 그러면 고등학교를 어딜 가든 수업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어요. 어떤 과목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용어 자체도 되게 낯설고 개념 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본인이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일단 몰라버려요. 이런 부분들 답답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내신 딱 도래하면은 뭐 6주, 7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주말 공부 그리고 밤에 또 이제 스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플래너 같은 것들을 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양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기준이 없어요. 특히나 위에 선배가 형이나 누나나 위에 이제 첫째가 있고 얘가 차녀면은 좀 그래도 상태가 괜찮을 수 있는데 얘가 첫째다 그러면은 일단 공부 기준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공부를 해? 이런 쌉소리하고 앉아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플래너 세우라 그러면은 어떤 과목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오늘의 양을 정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소요 시간이 대충 몇 시간 정도가 걸릴 거다라고 계산이 나와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게 없고 시간으로 때려요. 제가 지금 플래너 관리해주는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도 한 5, 6명 있거든요. 그럼 걔네가 매일마다 저한테 인증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플래너에서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들 총 시간 같은 거 이렇게 써서 내는데 고1 같은 경우 초반에는 되게 웃기는 플래너들을 써요. 무슨 초딩 같은 느낌에서 장난하냐 지금? 이거 다 못해. 할 수 있어! 웃기고 앉았네. 어떻게 하는 건데? 뭐 국어 공부 장난하냐? 무슨 교재로 어디까지 할 거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몇 시간 걸리는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상태인 거죠. 근데 어때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은 너무 가고 싶대요. 자, 중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진짜 처음부터 공부 방법도 알고 싶고 플래너 세우는 것도 알고 싶고 주말이라든가 스카에서 공부 어떤 식으로 방식을 세워야 되는지도 꼭 알고 싶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외롭겠어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을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소통을 하냐면 그렇지가 못해요. 고1 때는 절대 그렇지 않고 일단은 속이죠. 그리고 대화 소통이 단절이 되면서 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의성 간섭하지 마! 이제 이러면서 혼자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왕왕하게 됩니다. 자, 사실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미 겪으신 학부모님들도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더 심할 가능성도 있죠. 자, 이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겪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좀 해야 돼요. 공부는 물론 아이가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교에 엄마 아빠가 쫓아갈 수도 없고요. 수능장에 같이 동반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앞에 차를 내려주고 끝이에요. 작년 그날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저희 둘째가 작년 이제 고3이었는데 비가 왔어요 그날. 그래서 학교 앞에 내려주고 가는데 정말 2번을 겪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겪어보신 학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뭔가 느낌이 좀 짠해요.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은 일단 내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 아이의 컨디션이나 마음이 어떨까? 태어나서 처음인데. 그리고 낯선 그 인근에 있는 어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저벅저벅 들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약간 눈물 왈칵? 그러나 그러면 안 되니까 참고 조용히 뭐 기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자, 어찌됐건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학생이 혼자 직면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요. 우리가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는 혼자서 경기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 뒤에는 항상 훌륭한 감독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선수는 체력이 일단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전반적으로 선수로 뛰었으면 거기서 리그에서 뜁니다. 그리고 코치를 받게 되죠. 그 뒤에는 전략과 엄빠가 감독으로 딱 버티고 있어요. 자, 요거를 인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감독으로서 알아야 될 것들은 한 가지, 두 가지가 당연히 아니에요.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낯설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독이 없이 학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좀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감독님들이 여러분 와 계세요. 우리 감독님께서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건 뭐죠? 우리 선수의 상태 파악이죠. 그래서 얘 상태 어때? 근데 아빠가 허벅지 단단한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아이가 국영수 밸런스가 어떤지 그리고 중학교 내신에 매몰되어 있는 이 껍질을 닦아서 쌩얼 좀 보자 이거죠. 표준편차 다 까버리고 퍼센테이지로 환산했을 때 지금 중학교 때 좀 공부 좀 하고 방구 좀 낀다 그러는데 실제로 걷어보면 이게 몇 퍼냐? 그러면 내신 환산해서 고등학교 가면은 그래 대성 가면 몇 등급이고 예일 가면 몇 등급이고 선정가중 가면 몇 등급이고 충암 가면 몇 등급인지 알고 원서는 써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엄마 아빠는 태어나서 처음이시고 옛날처럼 아이를 그냥 이렇게 지들끼리 크려고 이렇게 냅두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는 내 새끼 내 집에 있는 개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혼자서 경기를 치르고 혼자 메달을 거머쥐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랑 경쟁을 해야 되는 아이들의 상태는 몇 등급 정도인지 어떤 상태인지 상대편 선수 내용을 간파해야겠죠. 자, 이런 상태에 어느 정도 전략이 나올 거예요. 이기는 전략. 여기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 상태가 최상위권은 아니에요. 그럼 상위권이라고 칠게요. 그럼 얘랑 맞짱을 뜨는 애는 각각 어느 고등학교에 포진돼 있을까? 걔네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몇 등급 정도 수준이고 최저는 몇 등급 정도를 맞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가자는 거죠. 지금부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빌드업을 해가면서 정보 취합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전략 전술을 짜서 애한테 때려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의 팀워크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사이좋게 아버님들도 같이 많이 오셨는데요. 물론 뭐 집집마다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 팀워크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이제 애들 고1 올라가잖아요. 3년 내에 별거나 이혼 계획이 있으시다면 잠깐 보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팀워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팀워크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각인을 하신 상태에서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지막 또 우리가 팀워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다면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갖춰야 돼요. 지금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문과적으로 제가 서술을 했잖아요. 그럼 정말 숫자로 객관적으로 팩트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의 판을 한번 알아보죠. 자,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2025년부터는 대입의 판 자체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에 천재 아이를 대학을 보냈다. 아니면 우리 형님네 집안애가 굉장히 뭐 대학을 잘 갔다. 그 형님이 그 반 박사다 지금. 다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 기준이 우리 아들, 딸의 기준으로 완전히 매칭이 절대 안 됩니다. 자, 하나하나 왜 그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내신은 현재 9등급제예요. 그런데 이게 5등급제로 바뀌었죠. 엄청난 변화죠. 9등급제인데 5등급제.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5등급제로 바뀐 것이 끝이 아니라 표준편차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간의 대학은요. 표준편차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데이터 중에 하나였고 대표적인 예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을 뽑게 될 때 내신 환산을 할 때 학교만의 Z점수 방식으로다가 내신을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등급 자체는 3등급이지만 이건 특목고 출신이고 자사고 출신이고 왜냐하면 표준편차를 보면 알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거의 1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다라는 것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장치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표준편차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생기부의 뭐 기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외고 같은 경우는 티가 나요. 뭐 중국어 회화라든가 특수한 수업들을 듣게 되니까 과학고나 이런 데는 티가 나겠죠. 근데 과학고가 교과로 쓸 리도 없으니까 일단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다고요. 강남권에 있는 교육특구에 있는 고등학교 잘 나가는 데인지 아니면 은평구에 있는 가장 조금 경쟁력이 치열하지 않은 학교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9등급제일 때는 1, 2 완전 빡센 건데 이제는 1, 2등급이 다 1등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변별력이 감소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감소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내신이죠. 두 번째입니다. 수능도 변화가 되죠. 수능의 큰 변화는요. 지금은 이제 수능에서도 선택 과목이 있어서 문과, 이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 과목을 딱 봤을 때 구분이 확실히 가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이과 공통적인 수능 과목의 한 가지만 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수, 미적, 원, 확통은 모두가 다 보게 되는 문과 수능을 이과 아이들이 다 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뭐가 빠지나요? 미적, 투와 기하가 없죠. 그러면 수능에서도 정말 이과에서 최상위권 애들 어떻게 걸러내요? 못 걸러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도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도 변별력이 더 감소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가 어떤가요? 뭔가 명료하고 날카로웠던 칼이 좀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왜 디자인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될 텐데 예전에는 학부모님들이 입시 치르실 때는 그냥 문과, 이과 발가락이 딱 두 개였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 과목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2015 교육개정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발가락이 5개 정도였다면 이제는 발가락이 이 한 판에 26개, 30개, 50개 정도의 발가락으로 갈려지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의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고 이것은 대한민국이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던 패턴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선택 과목도 그냥 그렇게 가지수가 많아졌다 장땡 끝! 이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2015 교육개정안 안에서 선택과목 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에 제가 직보를 하려고 내일 영어만 딱 부르면 어떤 애들은 시험을 2과목을 보고 어떤 애들은 한 과목을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제가 직보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택과목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 선택과목의 종류도 바뀌는 것보다는 조금 적기는 하고요. 가지수가. 또 중요한 것이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물화생지2가 여기에 속하는데 현재는 물화생지2는 성취도 평가로 합니다. A, B, C, D, E예요. 성취도 평가는 90이 넘으면 다 몰빵으로 A 줄게 이거잖아요. 80이 넘으면 B 줄게. 중학교 내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성취도 평가 없어지고요. 5등급제로 상대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취도 평가와 상대평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5개 등급인 거는 똑같지만 상대평가라는 거는 줄을 세워서 나누겠다는 얘기잖아요. 더 빡세졌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변별력 감소네요. 변별력 감소였잖아요. 뭐 도대체 그럼 뭐야? 다 해자롭게 다 받아주겠다는 건가?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조금 더 예민해진 칼자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들을 상대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바뀌는 부분들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대학이 왜 저렇게 바뀌었지? 자, 그리고 서부학부는 이때 어떤 전략 전술을 써야 되지? 자, 그리고 그 시작에 고교 선택이 필요하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혹은 선택하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변화들을 한번 봤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목은요. 고교학점제 서부학군의 대입 전형이에요. 이 페이지를 전국 단위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갖다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 그 학원에서 얘기하는 게 틀렸는데? 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우리 서부학군, 네, 준비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에는요, 수많은 고등학교의 종류가 있고 가짓수가 있지만, 크게 보시면 과학고, 영재고가 있어요. 그리고 전사고, 광사고가 있죠. 자, 그리고 뭐 수능 만점자 맨날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하고 유퀴즈 나오는 애들 다 여기 출신이에요. 자, 그리고 외고도 1군과 2군이 있습니다. 외고라고 다 똑같지 않죠. 지방권에 있는 외고도 있고 잘 나가는 서울 시내에 4대 천왕 외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순위, 2순위 이렇게 있을 거예요, 등급이. 그리고 전국에는 또 그냥 저런 거 다 빼고 일반고들이 존재하는데, 일반고 1군부터 5군까지가 현재 존재한다고 한다면 1군에는 누가 있는지 대충 아시죠? 단대부고, 숙명여고 같은 데가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강서고라든가 양천고라든가 이런 데가 2군 뭐 이 정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고등학교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주와 어학원에 토요일 오전에 와 계신 학부모님들은 여기 서부학군에 있는 8개 정도 고등학교의 선택을 생각을 하시니까 오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 그 8개 고등학교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일반고 2군 끝자락에서 4등급 정도, 4군 정도에 속해 있는 학교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아니야! 여기야! 주제 파악해야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2군의 끝자락에는 어느 고등학교인지 아시죠? 희망하시는 그 고등학교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희망하시는 예일여고, 대성고, 선정과중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는 이제 다 아시는 뭐 명지고라든가 선일여고라든가 이런 고등학교가 여기에 있고, 나머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너무 학교에서 컴플레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타겟팅을 막 하셔가지고 일단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되죠. 여기 갈 거예요. 그래서 써서 어디든 한 개는 걸려서 갈 겁니다. 근데 여기 안 갔으면 하는 고등학교도 있죠. 제일 거기만 안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학교도 있으시잖아요. 그쵸? 자, 어디든 가서 그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1학년 탁 내신을 받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편차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신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내신 성적표를 바라볼 수 있는 분석의 잣대가 이미 딱 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적표 받으셨을 때 당황 타거나 이래버리면 골 때려지는 거예요. 미리 지금 알고 계셔야죠. 자, 먼저 지금 현행은 내신이 9등급제라고 말씀드렸죠. 수능도 앞으로 바뀌어도 9등급제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능이라고 하는 게 현재 내신,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내신하고도 똑같고 수능도 9등급제니까 이 잣대를 그 등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행은 애들을 줄을 쫙 세워서 3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4%까지만 1등급을 주죠. 그리고 11%까지를 2등급을 줍니다. 자, 그런데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게 되니까 1등급과 2등급이 섞여버려요. 와리가리 섞여서 모두가 다 1등급을 받게 되겠죠. 자, 이게 5등급제입니다. 그러면 뭐야? 내신이 변별력이 감소됐고 개꿀? 이제 특목고 가도 되겠고 빡센 데 가도 되겠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딸이, 우리 딸내미가 진짜로 거기 가서 10% 안에 들어가는 거 자신하세요? 모든 과목을? 그걸 생각을 해야죠. 외고를 가요. 자사고를 간대요. 친구가 거기 가니까 자기도 갈 수 있지 않나 싶대요. 딱 봤을 때 걔랑 나랑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여쭤볼게요, 다시. 진짜 10% 안에 들어갈 자신 있어? 확실해? 응! 기분 말고 데이터. 한 번의 데이터 말고 3번, 4번의 누적된 분석 데이터. 그거 가지고 던져야죠. 기분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팀워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숍 가서 술 먹고 놀자고 워크숍 가는 게 아닌 것처럼 분석된 자료로 한참 회의를 하고 날샘 회의를 하면서 워크숍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등급까지는 보통 22%였단 말이에요. 수능은 여전히 그러하고요. 그런데 지금 3등급인 애들이 둔갑수를 벌여서 2등급이 되겠죠. 자, 그러면 현행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9등급 제도에서 그래도 대학을 좀 가려고 막 스카도 가고 국수형 학원도 보내고 수학 50만 원짜리 특강도 하는 애들 마지노선 마지막 끝자락에 뭐냐면은 그래도 3초 3 중반까지는 돼야 대학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학력인구 감소해서요. 대학이라는 데는 다 가게 돼 있어요. 어디든 가요. 대학을 못 갔다 이런 얘기는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애를 쓰고 여러 가지 공력들을 발휘했을 때 그래도 가천 강원대 정도 이상은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학교 집에서 이렇게 통학거리에 가능한 대학을 보내려고. 그러면 서부학번 기준으로 3초 중반 정도 돼야 그 얘기를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니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간의 3초 중반까지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27등이잖아요. 100등으로 따졌을 때, 100명으로 따졌을 때. 근데 걔네들이 다 2등급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오케이, 결론 내릴게요.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고1 때 공통 과목을 쫙 시험을 봅니다. 자,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으로 바뀌었을 때 얘는 일단 모든 과목이 어떻죠? 2등급 이내는 들어야 대학 얘기를 할 수 있죠. 3이 떴다 그러면 옛날 3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3이 떴어요? 못 가요. 그냥 뭐 지방에 있는 데를 당연히 갈 수도 있고 전문대를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3이 옛날 3이랑 비슷해서 다시 2로 올리겠다. 말이 안 됩니다. 3 저 밑에 있어요 지금. 이게 전제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2등급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정말 최상위권을 갈 거면 1등급을 찍기는 찍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거 다른 동네 가서 보여주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데요. 이거 현실입니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꿈이 재수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3 때까지 성실하게 입시를 쫙 치르고 나서 현역으로다가 애들을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서부학군에서는 정시로 대학을 그에 원하는 데 합격했다?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원하는 데를 합격했다고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낮춰서 갔거나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 가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80% 이상이 수시로 당연히 학종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의대를 갔다, 뭐 서울대를 갔다,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걔가 정시로 갔다고 하던가? 전혀, never, 전혀 아닙니다. 무조건 수시예요. 의대를 갔어요? 100% 수시죠. 서부학군에서 어떻게 의대를 정시로 가요? 수시로 간 거고 잘 간 거예요. 의미 있게 전략을 써서 잘 간 거죠. 정시로 못 갔겠죠.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과 교과 전형이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됐을 때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현행은 어떠냐면 각 대학들은 고교학점제를 지금부터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고3이 치르는 입시에도 고교학점제 냄새와 깔롱이 겁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과와 종합이 완전히 이분돼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섞여 있어요. 갈수록 그런 분위기라서 이게 교과라고 하기도 뭐하고 종합이라고 하기도 뭐하는 그런 전형들이 막 와리가리 섞여 있는 상태인데 자, 그렇다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당연히 내신을 보잖아요. 내신을 보는데 여기서 수능 최저 조건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아까 내신이 9에서 5가 됐는데 뭐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냐? 전국 단위로 보는 수능 최저 가져와. 이제 Z점수도 못 보고 표준 편차도 없으니 객관적인 기준 하나 더 갖고 와야겠어? 그런데 지난번까지는 그래도 어찌됐건 거름망이 여러 가지 있었으나 이제 없으니 오케이, 최저 조건을 좀 더 빡세게 올릴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간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에 없었던 수능 최저가 올해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10년 동안 최저 조건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발생합니다. 이화여대도 면접 전형으로 했던 부분들을 면접 폐지하고 수능 조건이 발생한 게 올해 입시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추세예요. 이렇게 연습 따라 치다가 내년에 내후년에 했다가 우리 애들이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당연히 이런 모든 시행착오를 거친 상황에서 걸러낸 입시가 기다리고 있겠죠. 수능 최저 조건이 강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면접이죠. 자, 아까 내신도 변별이 좀 없어졌고 수능도 변별이 떨어졌으면 이 두 가지로 못 뽑잖아요. 상위권 애들은. 당연히. 그리고 아까 수능 어때요? 기하랑 미적투가 없는데 최상위권 어떻게 뽑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강화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수한 대학들이죠. 면접 아무 대학이나 볼 수 없죠. 그럼 이 면접에서 뭘 물어볼 것 같으세요? 자, 내신에서 물어볼 수 없었던 거. 그리고 수능 체제에서 물어볼 수 없었던 걸 물어보겠죠? 뭘 물어볼까요? 기하랑 미적투를 물어보겠죠. 이걸 선택 과목을 했다면 네가
네가 대답할 수 있을 거야라는 얘기예요. 면접 대비를 학원 가서 뭐 몇 달 동안 무슨 특별 프로그램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걸러지지 않는 게 이제 선택 과목을 네가 뭘 들었으면은 면접에서 너가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전공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겠다는 게 면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걸러나겠다는 거죠. 자, 우리는 거의 다 80% 학생들이 이 전형을 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인지가 확실하게 머리에 각인이 돼야 되고요. 면접은 나중 얘기긴 하지만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논술 전형으로 쓰긴 써요. 한 15%. 논술 전형 다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조건은 여전히 있잖아요. 계속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정시로도 갑니다. 자, 그런데 정시가 자, 다 됐고 여태까지 네가 똥 싸놓은 내신, 생기부 그런 거 다 없어줄게. 너 예쁘니까 봐줄게. 수능 점수만 갖고 와. 그러면 오케이. 이게 정시였는데 이제는 미안한데 서류 좀 띄워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생기부를 가져오라는 게 올해 서울대학교가 벌써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이때 서류 갖고 오라는 게 생기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죠.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즉 선택 과목 뭐 했니?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앞장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변화가 있는데 우리 애들이 대학 갈 때 왔었을 때 당연히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절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럼 이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수능 최저 그리고 선택 과목의 중요성 이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물론 이 안에 내신도 존재하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서부학군의 입시는 저렇게 판이 짜져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도, 진관중, 불광중, 연서중, 상신중 뭐 여러 중학교에서 다 오셨고 여기 분명히 완전 타 지역에서 오신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해마다 굉장히 많이 뵙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자치구별 중학교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라고 하는 시험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중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랑도 좀 다르고 되게 쉬운 시험이고 저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는데 지금 애들이 학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학교의 교과 진행 사항을 애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허접하게 너무나 못 따라와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있는지 이걸 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어떤 선을 딱 그어놓고요. 요 미달인 애들이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야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서울신도를 봤을 때 이게 어때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만 파란꼴을 먼저 한번 볼게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장난해? 우리 강남 서초인데 학업성취도를 못 따라오는 애가 있어?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 90% 이상은 다 따라오지 당연히 라는 게 23개 중학교에서 13개, 15개 중학교에서 10개요. 그러니까 90% 이상 쪽에 완전히 몰빵이 좀 되어져 있죠. 그리고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여기겠죠. 저들은. 그쵸? 자, 지도를 건너서 강을 넘겠습니다. 강을 넘어서 우리 학군으로 왔어요. 자, 마포, 서대문, 은평 보통 거주지가 여기에 속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 서부학군에 있는 학부모님들이실 텐데 은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평은 총 18개 중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학업성취도 봤더니 학업성취도 일단 90% 이상이 다 학업성취도를 다 따라오지 그런 학교 손들어 그랬더니 18개 중에 0개 학교 80% 이상 되는 학교 손들어 2개 학교 자, 70% 미만인 학교 손들어 9개 학교가 저희요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저는 어떤 특정 학교나 특정부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애제자들이 다 저기 출신이고 지난주에 남편이랑 둘째 낳고 저희 집에 놀러온 애도 다 이쪽 지역 출신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현장에서 몇 년 동안 묵도를 해왔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들이 자꾸 들었었어요. 왜 자꾸 빡세다 그러지? 안 빡센데? 왜 자꾸 단어 외우라 그러면 징징거리지? 그리고 애가 아프다 그러면 왜 엄마 아빠가 자꾸 편들어주는 거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은
특별히 교재를 어렵게 쓴 것도 아니고 과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수업 방식이 엄청나게 어려워진 게 아닌데 그렇게 다들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저희 강사들을 조금 나무랐었어요. 동기부여해라. 애들이 다 그렇지. 학원 필요 없으면 너한테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겠냐. 그거마저도 우리의 몫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되는 거예요. 이 표를 보고 답을 얻었습니다. 자, 마포하고 서대문구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도 퍼센테이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상태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이 페이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표를 다시 한번 환산해서요. 그러면 성취도 90% 이상인 학교들을 쭉 줄을 세워봤더니 아까 우리 은평구가 여기 0%에 속하잖아요. 지금 다른 학군에 비하면 좀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는데 90%가 너무 빡세? 그러면 80%로 해볼게요. 80% 이상인 학교들을 쭉 봤더니 마포가 7위고요. 50% 정도는 그래도 다 따라가지. 42.9%가 이제 서대문입니다. 명지중학교라든가 이쪽에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은평은 80% 이상인 학교는 1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다니는 내 새끼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학교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학교 분위기가 애들이 지금 중학교의 교과서 상황을 못 따라간다고요. 그 수준을. 그러니까 지들끼리 뭐 하겠냐고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거기에 속해갖고 A를 받았네, 올 A네, 어쩌네 하면서 막 오케이, 기분 좋다. 아빠가 맥주 한 마 쏘자. 뭐 친구들한테 막 이러고 이제 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렇게 딱 하나 끊고요.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지금 이 지도는 대충 아시잖아요. 강을 끼고 있고 강북과 강남인데요. 서울에서 자치구별 올해 서울대 합격자 순위를 매겨봤어요. 당연히 이제 1위는 이쪽에 강남, 서초, 송파가 다 이제 몰이를 하긴 하는데 우리 은평구가요. 서울 시내에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기로 8위를 했습니다. 엥? 아니 뭐야 니네 장난해? 여기 7, 8위, 여기 중학교 여기 23위 막 90% 이상 80% 막 0% 뭐예요? 왜 은평구가 갑자기 고등학생 되면 애들이 정신을 막 차려버리고 중간에 어디 갔다 온 겁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제가 여쭤볼게요. 얘가 여기 중학교 다니던 애가 일로 와서 서울대를 가버린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자,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다면 바로 이겁니다. 8개 고등학교 지원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딱 가보면은 우리 중학교에서만 오지 않죠. 친한 애들도 있지만 되게 낯선 느낌이 좀 있을 겁니다. 일단 일반고 1군, 2군, 5군까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위치는 이 정도 있다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예일 대성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한 반에 25명이 있어요. 한 반에 25명. 일반고 3군입니다. 25명 중에 국영수가 밸런스가 딱 맞춰졌다. 국영수. 막 잘하는 거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랑 국어는 되게 잘하는데 수학 겁나 뭐 지금 절고 앉았고 쩔뚝거리고 앉았고 앉은뱅이고 막 이런 애들도 많거든요. 국어는 아예 해본 적도 없는 애도 많아요. 이런 애들이 많은데 국영수 밸런스가 맞은 애들을 빨간 색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이 1, 2등급 정도 고른 학업 능력을 갖춘 아이가 고등학교 탁 가보면 25명 중에 6.5명이 대성, 예일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야, 너 중학교 어디 나왔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25%잖아요. 전체 이제 25명 중에 6.5명, 7명 정도니까 25%인데 25% 중에 8%가 저 증산이요, 저 연서요, 저 상신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불강이요. 그리고 10%가 어디냐면 진관 신도중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진관 신도중학교. 근데 진도진관중학교는 신도진관중학교 자꾸 헷갈려요. 신도진관중학교는 2개 학교잖아요. 2개 학교인데 전체에서 10%를 얘네가 다 먹는다는 거죠. 여기 계시잖아요, 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터 대성과 선정가중과 예일여고의 정교권 애들을 보면은 중학교 어디 나왔어? 다 신도래요. 다 진관이래요. 아니면 마포 어디서 왔대요. 이런 일들. 자, 그리고 나머지 7%는 누구냐? 다 타 지역에서 온 거예요.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 해마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담회 계속하고 유튜브 올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좀 말이 돼? 이랬는데 작년에도 어떤 학부모님께서 고교 선택하시기 전에 이제 방문을 요즘에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쌍둥이인데 집이 잠실이다. 근데 일로 이사 왔다. 어떻게 여기 누구 친척이나 지인이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다. 진짜로 이주아 혹은 유튜브 보고 명지에 꽂혀갖고 명지 앞으로 이사 왔대요. 진짜. 그래서 명지를 진짜 가셨어요. 이번에. 이런 일들. 그리고 어디 뭐 양재 쪽에서 계시는 학부모님도 충암을 타겟팅해서 이쪽으로 간담회 계속 오시고 충암 앞으로 이사 오셔서 아니어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등급 안 나오면 다시 갈란다. 자, 이런 얘기 하시고 있고 지금도 계십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은평 출신은 8%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니야? 8%지 8명이란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그리고 이 은평에는 수많은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 충암이나 숭실이나 동명이나 이런 고등학교 지원을 희망해요. 25명 중에 국수형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장착이 돼서 교실에 앉아있는 애들이 4명 정도일 거예요. 진짜로. 그럼 4명 중에 역시 5, 6, 4 요 정도 퍼센테이지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들 내 선수 위치 어디 있어요? 국수형 밸런스 맞냐고 여쭤보고 싶고 그럼 얘가 25명 중에 여기 빨간 색깔 의자에 앉을 건지 이쪽에 걸쳐 있는 건지 아니면 하얀 색깔의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빤히 보이는 걸 못 본 척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경쟁 상대는 누구라고요? 얘랑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는 걔 아니에요. 걔 아니고 내가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이 전략 전술을 다 인지한 채로 계속해서 입시를 즐거운 마음으로 병행하는 엄마 아빠 감독 밑에서 타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요 상태요. 요 상태 현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대학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대학의 학생을 선발하는 우선순위. 어젯밤에도 같은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진행하고 나서 되게 의미 있는 질문들이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학부모님께서 나는 입시를 치렀다, 첫째를. 그런데 그때 치렀을 때 우선순위와 지금 제가 얘기할 우선순위가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좀 혼란스럽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당연히 그렇죠. 먼저 결론 얘기할게요. 대학이 제일 우선순위 1순위로 여기는 거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 내신을 어떻게 믿어요? 내신을 대학이 냈나요? 내신 시험을 대학이 냅니까? 전혀 아니죠. 지방권에 있는 시험 어떤 시험인지 내가 다 어떻게 확인해요? 대학 입장에서. 그 시험에서 더군다나 9등급도 아니고 5등급에다가 표준 편차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믿나요? 내신이 몇 등급이다라는 거는 학부모님이 동네에서 애 라이딩하면서 맞았다라고 자족할 수 있는 좋은 의미긴 하지만 저것만 갖고 대학에서는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수능 최저. 자,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얘가 그래도 공부 깜냥이 된다. 국수형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학업에 역량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우선순위 1순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택 과목의 적합성이에요. 자, 이 부분은 각 대학에서 입결 발표할 때 지금도 발표를 하고 있어요. 동국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 내신이 똑같은 학생이 둘이 있는데 얘는 합, 얘는 부를 줬어요. 이유가 뭐냐? 선택 과목의 결을 본 거예요. 뽕 부리지 마라. 필요한 수업만 들어라.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뽕 부리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됐고 생명, 공학, 상경, 사회 계열에 맞춰서 이 계열에 맞춘 선택 과목들을 성실하게 잘 이수를 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기계공학과 온다 그러면서 엉뚱한 수업 듣고 들어야 될 수업들은 안 듣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죠. 되게 스페시픽하게 대학교가 발표를 하고 있고요. 동국대 사례 올해 발표도 보시면 참고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내신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건 3, 4등급도 괜찮다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제를 깔았잖아요. 2등급 2에서 우리가 얘기를 의미 있게 하는 거지 4도 뭐 이 두 가지만 받쳐주면 할 수 있다? 극단적인 얘기겠죠. 내신이 4등급인 애가 수능 최저를 맞출 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엮여 있죠, 사실은. 자, 그때 내신이 몇 등급이고
그리고 성취도가 어떻고 점수 과목별로 어떤지를 얘기하겠다라는 게 세 번째 중요 도구요. 나머지 네 번째가 세특이에요. 학생부. 이것들을 어떻게 녹여냈는가.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렇습니다. 수능 최저, 선택 과목, 세 번째가 내신, 네 번째가 생기부. 이거죠.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과거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첫째 아이를 대학을 보낼 때의 내용과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요? 현재 서부학군의 중위권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내신이 제일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하냐? 내신이 제일 중요하지. 내신이 안 나오는데 뭔 얘기를 하냐? 다 됐어. 끝났어. 약간 이렇게. 자, 그리고 만약에 내신이 조금 안 나오고 안타깝다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하냐면 진로로 뭔가 비벼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기부 안에서 뭔가 썰을 풀고 1학년부터 진로 선택, 진로 과목에 대한 전공적 합성에 대한 뽕을 1학년 생기부부터 막 발라야 된다고 막 생각을 해요. 내신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1학년은 공통과목이잖아요. 문이과 통합이고. 그런데 그렇게 영어에다가 막 복원을 써버려. 막 수학에다가도 그렇게 간호학과 얘기를 해버리고 되게 의미 없는 짓들이에요, 사실은. 아무튼 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선택 과목이다 생각하고 제일 마지막이 수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자신 없는 순서대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착각이에요. 진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수능 최저 얘기는 찬찬히 모든 게 녹여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건데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좀 있으셔야 돼요. 모든 걸 지금 다 확인하실 수 없는 내용도 많으세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각 학교마다 있으니까, 각 고등학교마다. 선택 과목이야말로 디자인의 시작이죠. 자, 1학년 때는 선택하시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정해진 대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5월이 되잖아요. 그럼 각 학교에서 미리 선택 과목들을 일단 1차 조사를 해요.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개설 과목이 이렇게 열려 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많이 선택한 과목, 그렇지 않은 과목들을 뭔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설립이 될 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게 이제 2학기에 딱 결정이 돼서 2학년 때 선택 과목들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5등급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수많은 선택 과목 중에 여기 빨간 색깔에 있는 여행지리라든가 금융과 경제생활, 융합과학, 탐구 얘네들은 A, B, C, D, E 성취도 평가인데 나머지 모든 과목들이 다 5등급제예요. 물화생지 2였던 모든 과목들 다 5등급제입니다. 물화생지 2 없어졌고 물리 1이 일반 선택 과목이면 물 2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물 2 없어졌어요. 물 2가 어떻게 됐냐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라는 과목으로 갈래가 쫙 두 갈래로 나눠진 거예요. 각각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중에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은 중요한 선택 과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이 짜졌을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모든 과목을 모든 고등학교가 다 열 수는 없죠. 교실도 부족하고 교사도 부족하고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분위기의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와중에 아까 우리가 2등급에 꽂혔죠. 2등급 안에 들어가야 된다. 3 나오면 노답이다 지금. 3이 섞여있다 대학 못 갑니다 지금. 5등급 나왔는데 대학 가겠다고 설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선택 과목들을 선택해야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여기 구성원 중에 최상위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이거 다 듣고 나서 내 전공에 맞춰서 이거 어때? 상담하고 엄마랑 얘기하고 아빠랑 얘기하고 선생님하고 설명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겠구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통장 잔고가 그래도 한 100억 있어서 내가 한남도? 좋지? 청남도? 좋지? 마포? 좋지? 이거랑 잔고가 없는 상태예요. 얘는 지금 중상위권입니다.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상위권 입장에서는 얘가 선택할 게 필요 없을 땐 괜찮았는데 선택해야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저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순간 이제 인원수가 300명이 동시에 들었던 수업이 아니죠. 갈려지니까 100명이 선택할 수도 있고 30명이 선택할 수도 있고 50명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과목을 상대평가 한다며요. 근데 전교권이 2-3명 들어와 있네?
와씨 쫄리는데? 안 되겠네? 약간 이게 망설여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 과목이 디자인을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림을 활발하게 그려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담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선택 과목은 중요하다 그러고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결국 이겁니다. 1학년 때는 한 학년에 300명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이 중에 10%는 30명 안에 들면 돼요. 10%가 다 1, 2등급인 1등급이니까 공통 과목들을 쭉 듣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1등급을 촤르르 받았을 때 아이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잘 모르는데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 끝나고 한 학기가 딱 지나게 되면 다 알아요.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누구고 전교 10등이 누구고 나는 대체로 몇 등 정도가 될 것이다 압니다. 알 수밖에 없지 않나요? 엄마들도 아시지 않나요? 그쵸? 그게 성적표에 꼭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뭔가 서열이 정해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아까 앞장에서 보셨던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미리 선택을 하더라도.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들은 만약에 100명이 선택한다고 쳐요. 근데 이 중에 내가 10% 안에 진짜 들어갈 수 있어? 이거예요. 체감은 10%가 아니라 5%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인원수가 일단 줄었고 여기서 막 길동이랑 대성이 여기 다 들어왔대 엄마. 어떡하지?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들도 역시 또 10%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성취도 평가인데 그럼 여기 또 적게 선택했어요. 애들이 50명. 엄마, 여기 우리 학교 화학의 신이 여기 들어갔대. 수학에 미친 자가 여기 속해 있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기가 여기 10% 안에 들어갈 확률, 약간 체감 느낌 3% 안에 들어가야 돼.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자, 역시 융합 선택 30명 안에 들어가 30명 중에 10%가 3명이에요. 그러면 느낌 2% 안에 들어가야 돼. 이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내신의 변별이 줄어들었네 어쩌냐 하면서 이제 완전 싹 가는 내신 그렇게 옛날처럼 빡세게 안 해도 돼. 와, 진짜 순진하다.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안 되죠. 10% 안에 들어가? 선택 과목조차도 이제?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학부모님이랑 학생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과중 가겠대요. 과중 가겠대요. 좋죠? 과중 가면 되죠. 과중 가면 돼요. 준비됐잖아요. 과중 가세요. 가도 되죠. 준비됐잖아요. 근데 얘가 왜 과중을 가요? 알고 가면 괜찮아요. 준비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니까. 과중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과학 8개 과목 중에 7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자, 수학 5과목 중에 4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돼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과중이라는 거는. 그런데 몰라요. 가서 알았대요. 아니면 과중을 선택하는 기준이 우리 애가 과학을 좋아해요. 과학만 좋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도 잘해야 되는 거고요. 좋아한다가 이퀄 잘한다. 그런데 그 잘한다라는 걸 글이 아니라 숫자로 몇 %. 이걸 우리가 놓고서 경쟁력이 있냐 여부를 따져서 과중을 쓰든가 말든가 해야 되겠죠. 쓰지 말라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학부모님들 중에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첫째 자녀가 거기를 가보지 않고서는 대다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 때 이것까지 우리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 이걸 인정하고 인지했다. 그럼 이제 걔가 어떻게 되는 그림을 그리냐면 오케이 국수형? 나 지금 탑재됐지? 1등급이지? 그리고 나 아까 빨간 색깔 그 의자에 앉아있고 나 선택 과목 이거 다 인지를 했지. 어느 정도 쉽진 않았으나 과정을 통해서 인지를 했어. 그래서 과중을 갔습니다. 이제 과중을 가서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선택 과목의 도형 함수, 삼각함수, 미적, 기하 벡터에 관련된 과목들을 이수했어요. 자, 그래서 공간 벡터는 즉 고급 수학 1 예의여고에서 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공간의 이동은 물리실험, 이걸 인창고에서 과학 중점 고등학교잖아요. 거기 가서 또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의 실험은 즉 공간이지 이걸 인지하게 됐다라는 게 이 학생이 아까 생기부에 이제 기재를 하게 되는 내용이고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를 쓴 학생 중에 고려대학교 신소재학부에 이번에 1학년으로 입학한 예일여고 학생의
그 어떤 모 인터뷰에서 진행이 됐던 얘기인데요. 저는 이 친구가 이 정도의 결과를 낼지를 솔직히 잘 몰랐었어요. 영어 내신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었는데 얘가 또 사진도 그 인터뷰 내용 보니까 여자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전과 후가 예 그렇더라고요. 예, 되게 예뻐져갖고 원래도 예뻤지만 그 원래 예일여고 아이들의 그 트레디 아주 티피컬한 머리 스타일이 있어요. 앞가르마에다가 이렇게 하는 도련님 스타일이랄까? 깔롱은 1도 안 부리는 스타일? K 고딩 여학생의 그런 모습들 이런 건데 자, 이 친구는 그 얘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연 계열을 지망했기에 수학과학 위주로 선택했어요.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를 모두 배웠어요. 기하 안 하고 저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공통교육과정으로는 고급 수학 1, 화학 실험도 이수를 했고요. 화학 실험은 실험 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학교 친구들과 여러 학교, 인창고 수업 친구들과 나누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보다 깊이 있게 수업을 하고 큰 자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가 내용을 해서 마지막에 생기부에 기록까지 이렇게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아이가 할 수 있나요? 너무 빡세지 않나요? 애가 지금 선수가 뭐 이것까지 합니까? 지금 힘들죠. 이 부분 누가 하셔야 돼요? 학원인과 이주와 어학원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고 엄마 아빠가 이걸 다 어떻게 하세요? 같이 하시는 거죠. 근데 관심을 같이 가지시고 애가 뭐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닥은 같이 감독으로서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이 생기부의 세특이라든가 진로 상황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에 이렇게 500자씩 딱딱딱 예쁘게 꽂혀서 기, 승, 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까지 탐구했음, 알아봄 이게 끝이 아니라 결과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추우시죠? 바람이 너무 세시죠? 잠깐 껐다가 더우시면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네, 곳곳에서 사인을 주시면 다시 켜겠습니다. 자, 결과물까지 이렇게 생기부에 기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선순위를 이거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아까 그 선택이 있어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대학의 입장이었어요. 저런 애를 뽑고 싶다. 자, 과중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고요. 선택 과목의 10%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말씀을 좀 드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일단락을 짓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디자인을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학번 고교학점제, 고교 선택,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탁 나오잖아요. 결정된 거예요. 거기서 크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희망은 아이한테는 표현하셔도 되지만 엄마 아빠는 기본적으로 뭔가 보폭을 너무 넓게 잡으시면 참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서로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고1 내신이 나오면 결정이 되는데 고1 내신 이 중에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2등급 안에 들어가야죠. 자, 이 안에서 1학년 전교생이 수강하는 공통과목에서 가능하면 모두 다 1등급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돼서 10%고 주요 대학이 원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예가 많은 게 1학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로 올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모든 과목들을 다 10%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당연히 학교마다 9등급제도 올 1등급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극히 드물죠. 그쵸? 완전 무슨 시골에 있는 진짜 뭐 완전 이상한 데 아니고서 어떻게 올 1등급을 받아요? 지금도 9등급제에서 그렇게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으로 조건은 같되 당연히 나중에 3학년 1학기까지 끝나게 되면 올 1은 없어요. 그런 고등학교는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올 1이 아니라 1, 2가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좌표가 요 정도에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다 끝나봤더니 1, 2 이런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1, 2, 1 이런 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는 이제 요 정도 어디에 있겠죠. 그 밑에 대학이 보이시죠? 요 정도?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그런데 아까 내신은 변별이 없답니다. 자가 하나 더 필요해요. 촘촘한 자가. 그게 수능입니다. 수능의 최저. 3합 7 가져와. 서울시내 스카이. 위치한 학생 이거보다 더 빡세죠. 4합 5각과.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3합 8 가져와. 2합 4 가져와. 외대. 자, 2합 5 가져와.
2합 6각과 2합 7각과 세종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은 지금 보신 것처럼 2학년 전공 관련 선택 과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당연히 2등급을 받는 거지. 또 이거 물정 모르고 엄마 아빠는 막 속 터지게 야, 2 받으면 안 돼. 5등급인데 2 받으면 되겠냐? 엄마 아빠 너무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학교에서 당연히 2가 나올 거예요. 선택 과목일 때. 1학년 때 말고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일 때 인원수가 확 주는데 어떻게 거기서 들어가요? 정규권이라 하더라도 미끄러질 수 있죠. 2가 당연히 섞일 거예요. 대학은 이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대학이 모를 리가요. 자, 1학년 공통과목에서 나의 등급은 1학년 때 42단이 됐습니다. 여기 단이라는 말이 학점이라는 말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이 42학점, 2학년이 46학점,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가 18학점 이렇게 해서 학점 이수를 하게 될 때 토탈에서 내 새끼 등급은 이걸 생각을 해야죠. 근데 멀리 볼 수 없으니까 고1 때 공통과목만 이렇게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고등학교 입학해서 성적표 받아야 시원하게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때 알면 이미 게임 끝난다며요. 고1 내신은 디자인이 이미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수로 무슨 방법으로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주아어학원 중학교 3학년 예비고1 과정에서는요. 국수형 모의고사를 봅니다. 저희가 영어과만 가르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인데 수학과 국어를 같이 봅니다. 이걸 집에서도 봐도 물론 되긴 합니다만은 집이라는 이 공간의 분위기와 학원에서 여러 학생들과 동시에 시간을 맞춰서 같이 정색하고 하는 분위기는 조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꽤나 진지하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미 본 적이 있고요. 자, 일단 학생이 이 시험지를 보게 되면은요. 국수형의 모의고사의 원점수와 등급을 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대선고를 1지망으로 하고 있고 선정과 중 2지망으로 하고 있는데 자, 원점수와 등급과 이런 것들을 내용을 통해서 야, 너 대선 가면 국어는 1.5, 수학은 3.5, 영어는 3등급 나오겠는데 9등급 기준으로 그러면은 토탈 2.67등급 정도 나올 것 같다. 자, 그런데 선정과중 가면은 딱딱딱 해갖고 2.27등급 나올 것 같다. 이 정도 알고 써라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불어서 국수형 모의고사 보시면 글씨가 깨알같지만 의미 없는 숫자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이게 무슨 사설단체 디자인 업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1에서 45번까지의 문항 중에 국어, 자, 그리고 수학, 영어에 A, B, C, D, E라고 하는 기재가 돼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은 그 문장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A, B, C, D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오답률의 퍼센테이지, 오답률이 정답률이네요. 죄송합니다. 정답률이 80% 이상이었던 문제는 A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쉽다 소리죠. 그리고 정답률이 20% 미만이었다 그러면은 E라고 써 있는데 E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몇 등급이다 막 여기만 보시지 마시고 편하려고 여기만 자꾸 보고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 새끼 지금 50만 원씩 38만 원씩 학원을 계속 넣는데 이게 점수가 왜 이렇게 된 거지? 봤더니 A, B에서도 상당히 틀려버렸네? 이 새끼 노네 지금. 죽일까? 오늘이 엄마 긴급 체포되는 그날이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A, B를 틀리는지 D, E를 틀리는지를 보고서 갈구더라도 좀 갈구고 아이한테 뭔가 고기를 구워줘도 구워주고 뭐 이런 약간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안 봐버려 엄마가. 글씨도 너무 작고 엄마 노안도 안고 약간 힘들어 죽겠는데요. 이것까지 봐야 되냐 그래서 여기만 자꾸 보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미 없는 갈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요. 이 시험은 한 번 본다고 해서 결과가 명료하게 나온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왜냐면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지금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만 하더라도 70분입니다. 듣기평가 봐야죠. 그리고 끝나고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세 과목을 동시에 보다 보니까 상당한 몰입 시간이 필요하고 OMR 체크까지 실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간담회 하면 보통 1시간 반에 끊거든요. 이것도 힘드신데 애가 지금 4시간 정도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학교 3학년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엉덩이가 일단 무거워야죠.
들썩들썩하면 못 봅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 시험을 한 번 봐갖고는 유형을 전혀 모르잖아요. 어땠어? 모르겠어. 처음에 좀 너무 당황했는데 나중엔 좀 괜찮았어.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익숙하지 않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 번을 치러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의미들로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어, 수학, 영어가 궁극으로 수능 최저라든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이런 공부 방법이다 라고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어요. 자, 이 페이지가 좀 중요합니다. 일단 서부학군 얘기예요. 수능 모의고사 성적별 수시지원 가는 대학. 이거 서부학군 얘기입니다. 서부학군. 우리 금쪽이가 중학교 2학년부터 이주화도 보내고 수학도 어디를 보내고 국어도 시켰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간담회 때 같이 오시고 오늘 저녁에는 아이 데리고 보쌈 정식 같이 먹으면서 막걸리 하면서 이게 이런 거야 그럼? 저게 그런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막 이런 얘기를 나누세요. 매주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금쪽이는 11월 중학교 2학년인데 고1 모의고사 국수형을 1등급을 때렸어요. 너무 예쁘다. 근데 우리 아이는 2등급 혹은 3등급, 4등급일 수 있죠. 보통 평범한 집 애들은 요 정도 나오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3, 4등급 정도. 요 정도. 자, 얘가 노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의 분위기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11월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중2 때 어리버리 까다가 11월에 3등급 정도 받았던 애가 있어요. 얘가 중학교 3학년 때 꾸준히 공부를 했다 그러면 국수 0 다 얘기하는 거예요. 2등급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못 받는 애들이 뭐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뭐가 이유가 많아요. 수학이 범위가 아니었네, 뭐 국어가 어쨌고, 갑자기 옆에 애가 막 시끄럽게 하고 기침을 대박 크게 하는 바람에 듣기를 못 넘쳤고 막 겁나 말이 많아버려. 그러니까 한 번 갖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어찌됐건 국수형 2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얘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신에서. 그럼 여기 옆에 뭐라고 써있나요? 주요 15개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어떻게 보면은 내신일 수도 있고 최저일 수도 있고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만약에 서초 강남권 엄마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 중3 때 11월에 모의고사 국수형을 봤는데 고1 거를 봤는데 다 2등급 정도 나옵니까? 당연하죠. 그걸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국어도 2등급 이상은 나와요. 영어는 당연히 1이 나오고 수학도 2는 나와요. 이렇게 엄마가 대답을 한다 칠게요.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 그렇다면 어머님, 고등학교 1학년 11월이 되면 1이 나올 거고요.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에 가능하십니다. 이러면 네? 그래서 서초강남 엄마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빠한테. 집 빼. 이사 가야 돼. 어디로? 그런 줄 알아. 빨리 집 빼. 어떻게 이랬는데 이렇게 되지? 말이 돼? 이것이 어떻게 고1 때 1등급이랑 연결이 되지? 그리고 15개 대학을 간다고? 지금 뭐 되게 별일이 다 있잖아요. 의대 간다고 뭐 한 달 뭐 1,500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지란다. 책임지고 보내주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앉았고. 그런데 15개 대학을 가능하다. 이게 개런티가 된다 그러면 이사를 안 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서부학군은요. 고교학점제 2025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가기 가장 유리한 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외부의 유입이 피크를 치게 되는 첫 해가 더 될 겁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거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는 잠깐 좀 킬게요. 켰다가 다시 끄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비하인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올해 이슈 중에, 대입 이슈 중에 고3 올해 치르는 아이들부터 의대 정원의 확대 너무 많이 들으셨죠? 1479명, 1497명인가요? 1497명의 인원이 확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까지는 없었던 의대 정원에 1497명의 학생이 확대를 해서 이번부터 뽑겠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497명 느낌이 안 오시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운 서강대학교가
매년마다 신입생을 모집하는 인원이 약간의 1900명이 좀 넘는데요. 그럼 1900명보다는 좀 적은 1497명의 학생이 대한민국에 작년까지 없었는데 올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의대잖아요. 그러니까 서강대보다 레벨이 높겠죠. 그러면 서강대보다 레벨이 높은 서연고, 서성안이 중에 그 레벨쯤에 단과대 하나가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1497명 중에 888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겠다고 합니다. 지역인재 전형. 그러니까 지역인재는 수도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수도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전주 상산고 출신의 아이들이 전북대 의대를 지원하는데 베네핏을 주겠다. 같은 지역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저희 둘째 딸의 친구 중에 한 명이 하루 자고 간다고 제가 뭐 음식 해주고 이렇게 같이 잠가서 얘기 나눴는데 얘가 연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학기 지나고 방학했고 어떻게 지냈어요? 난 재밌었어. 할 때. 예. 근데요 저희 과에 8명이 자퇴했어요. 왜? 걔네 혹시 지방 출신이니? 어떻게 하셨어요? 왜 갔어요? 그거 다시 해보겠다고 다 반수 들어가는 거예요. 성균관대 이상의 대학교 1, 2, 3학년 올라간 애들은 없었던 지역 전형 제도가 생겼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반수 생각하고 해서 1490이면 이제 내 등급이면 내 내신 깔아놓은 거 서류 딱 장착됐겠다. 최저도 맞춰서 지방에서 서울로 왔는데 조금 하면은 내가 우리 동네 가서 의사 되겠는데? 싹 까는? 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건 현행 입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고3 됐을 때 치를 때에는 6년 거주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3년 갖고 안 돼요. 6년까지 그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의 베네핏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나와야 전주 상산고를 나와도 의미 있는 전북대 의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딘가에서 다른 동네에서도 이런 간담회 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하고 동갑내기 걔네들이 최상위권이 있을 거예요. 최상위권. 그럼 최상위권의 머릿속에는 어디 가지? 하나고 갈까? 전주 상산고 갈까? 현대 청운고 갈까? 천안 북일고 갈까? 이 생각이 있었어요. 용인 외대부고 갈까? 그런데 거기를 갈 때는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으니까 갔던 건데 지금 가봤자 전주 상산고 가봤자 일단 지역인재 전형은 카드가 하나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를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걔네는 거기 안 가고 어디 가요? 원래 그쪽으로 빠졌을 인원이 안 가고 완전 최상위권이니까 휘문 가자. 단대부고 가지 뭐. 숙명 가자. 머물자. 동네에서 엄마 밥 먹고 살자. 어차피 최상위권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동네에 있던 최상위권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빠졌잖아요. 전국구로. 그러면 그 지역의 일반고들은 더 빡세지겠죠. 10% 인원 안에 최상위권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기존에는 휘문이나 단대나 숙명에서 1, 2등급 정도는 싹 가능했던 애들이 불안에 떨겠죠. 이 계산까지 하니까. 그래서 넘어오겠죠. 이 계산까지 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다른 지역 가서 10% 안에는 무조건 쌉쌉 가능한데 그쪽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최저 맞춰갖고 엄마 최저 자신 있어. 내가 맞춰줄게. 이러면서 이제 이전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위화감 드릴 생각 1도 없어요. 근데 현실은 현실이고 이런 거 좀 물정 봐가면서 과정도 선택하고 10%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말 뼈 때리는 현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뭉쳐있는 상태면 오케이, 본질은 항상 중요하니까 여기서 내가 뭐 걔를 데려다가 너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니? 이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지 본질 얘기를 할게요. 공부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그 A, B, C, D, E 그리고 아이가 뭘 풀렸는지 이걸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글씨가 좀 작지만 돋보기를 이용하시면 편하십니다. 자, 그래서 영어만을 일단 봤을 때요. 45문항이고 듣기가 17문항이죠. 근데 일단 첫 번째, 듣기에서 혹시 틀립니까? 안 틀리는데 한두 개는 틀려요. 틀리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단어 이거 알아? 아는데 생각이 안 나요. 장난가냐? 3초 안에 기억 못하면 모르는 거지. 야, 너가 3초 안에 이 단어를 기억을 못하는데 유의어를 어떻게 알고 반의어를 어떻게 알고 예문 안에서 들어있을 때 어떻게 녹여서 해석을 하니? 3초 안에 모르면 모르는 거야. 말이 너무 많다? 모르는 거 체크해.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듣기에서 틀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걔는 뭐예요?
듣기부터 해결해야죠. 그쵸? 듣기부터. 자, 그리고 18번에서 30번까지가 이제 독해 파트 1이라고 그냥 명명을 하자면 18번에서 30번 문제까지는 킬러가 1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들 레벨 테스트 제가 어제 그거 완료해서 보냈는데 걔네들은 이쪽 부분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지 역량을 보기 위해서 저쪽 문제들을 제가 배치를 해서 시험을 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나오냐면 심경 분위기, 그래 목적, 그래 요지, 한국말 선지, 도표 그래프 내용과 다른 것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틀릴 게 웬만하면 없습니다. 29, 30은 어법어인데 뭐 나름 어렵긴 하지만 예전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17개의 듣기를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다 맞아주고 30번까지 절지 않고 싹 다 맞아준다. 얘 상위권이에요. 100%입니다. 그리고 나서 3140 구간이 있어요. 3140 구간.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킬러네 어쩌네 하는 문제들이 여기 박혀 있는데 이 중에 35번은 빼고요. 왜냐면 35번은 무관한 문장을 고르기 유형인데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140 구간에서 몇 개나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빈칸 추론이 여기서 4개, 삽입이 2문항, 순서가 2문항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킬러는 어법어이였다면 지금은 빈순삽, 교재 이름도 빈순삽이 있을 정도예요. 빈순삽.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문독해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장문독해는 41, 2번은 좀 어려워지는 추세예요. 예전에 안 어려웠는데. 그래서 내 새끼가 31번부터 42번 중에서만 틀린다. 얘는 상위권이죠.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거예요. 기본이 뭔가 장착이 좀 돼 있으면서 여기에 스킬적인 부분들이 좀 가려운 거니까 여기를 박박 긁어주세요, 선생님. 한 달에 몇십이나 넣는데 이것도 안 해주냐.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갈구셔야죠, 선생님도. 근데 와장창 막 여기도 틀리고 저기도 틀리고 이빨 빠진 것처럼 와리가리 난리가 났어. 그럼 얘는 그냥 기본 미천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왜 빈순삽을 때리고 앉았고 얘한테 막 뭐 다른 거를 그렇게 보약을 먹이고 있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단계별로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수능 영어 레시피라고 하는 제가 이제 교재를 지금 편집 중에 있어요. 다 만들었는데 내신하다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선생님 저는 자꾸만 제목 문제에서 틀려요. 영어 제목. 왜냐면 영어 제목은 좀 함축적이니까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막 속담이 나오면은 우리가 웃긴 속담이야? 나는 안 웃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로 나왔을 때 뭔가 공감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의 유형별로 접근 방법을 알려주고 그 문제를 여러 번 드릴을 시키면서 지가 뭔가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1 과정에서 대입하 혹은 순서 아니면 도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17개 카테고리가 나오더라고요. 고1, 고2, 고3까지 해서 수능 영어 레시피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처방전을 주고 관리 감독을 하는 어떤 주제로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아이가 저 부분을 제대로 소화하고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좀 진행을 하게 될 거면 결국에는 애가 공부라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저희가 잘해서 상위권, 최상위권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혹은 중위권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극명하게 차이를 알게 됐어요. 딱 그 차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고등학교가 됐어요, 애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주말에 공부를 안 하던데요. 고등학생인데 주말에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집에 하는데 근데 이게 중위권인데 학원 말고요. 학원이 공부는 아니죠. 학원은 지금 어머니 아버님도 여기 오셨지만 입시에 대해서 딱 끝난과 동시에 머릿속에 막 지지직하고 칩을 넣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시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어라고 막 이렇게 쏟아 들으시는 거고 이제 정리는 집 가셔서 몇 날 며칠을 계속 감리 있게 관심 갖게 들으시고 다른 것도 한번 들으시고 찾아도 보시면서 이런 과정이 일종의 공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원에서의 수업이란 이게 중요한 거야.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요거 중요해. 그리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다 외워갖고 오는 거야. 시험 볼 거야. 시험 봤어. 이런 게 이제 학원의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공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쵸? 자, 그래서 혼자서 자기 주도적으로 주말에 뭐 8시든 9시든 교회 갔다 와서 바로 점심 먹고 바로 가든 뭔가 주도적인 자신만의 학습 방법과 공간과 그 과목과 그 과목의 어느 파트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책 꺼냈다가 저 책 꺼냈다가 아니면 아예 가버리지를 않아버리고 주말이라도 쉬자. 이런 애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되게 많다. 중학교 과정에서. 그런 애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잖아요. 방학 때 공부 못해요. 방학 때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주말에 공부를 안 했던 애인데 주말이 다 주중으로 와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를 안 가니까. 방학 때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론으로 이렇게 돼요.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한 3번의 위기가 올 거예요. 첫 번째 위기는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를 본 바로 직후죠.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없어요. 사실 고1 첫 중간고사 보기 전에 저도 이제 내신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근데 저는 그때는 전화를 거의 안 드려요. 사실은 전화를 거의 안 드리고 인원이 워낙 많기도 하고 전화를 드리다가 힘 다 빠져요. 애들 수업하고 교재 만들고 그거에 더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한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애 중학교 어느 중학교에 전교 1등이다. 우리 애 뭐 국제중학교 다니다 왔는데 얘는 영어만큼은 자신 있다. 그리고 이제 엄마 목소리를 딱 들으면 아직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전화를 좀 안 드리고요.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막 혼란스러워하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럴 줄 예상을 했던 수준보다 좀 더 심하다 지금. 난 2등급까지는 내가 오케이인데 이게 3이 나오고 4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다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부터 아이들한테도 되게 많이 얘기해요. 얘들아 학원에서 이주화해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시험 다 통과하고 수업 다 듣고 너가 이 문제 다 풀어오잖아? 그러면 미천이 없는데 그걸 다 한다. 4등급이야. 9등급제에서. 자 그런데 미천이 있는데 그걸 다 한다? 3등급이야. 9등급제에서. 그럼 뭐예요? 미천이 있어. 그런데 학원에서 시키는 거 이주화해서 하라는 거 다 해. 안 빠져. 영상 대체 그 지랄이고 그런 거 안 해. 무조건 현장 수업 와가지고 다 때려. 그런데 네가 시키지 않는 것까지 해야 2가 되고 1이 돼. 시키지 않는 게 뭔지 얘기해 줄게. 그리고 시키지 않는 게 뭔지를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분명히 얘기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너는 3등급이 될 거야. 그리고 학원 탓을 하겠지.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왜 이러냐. 책임져라. 그러니까 공부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로. 학원이 어떻게 3등급짜리를 1로 만들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자, 이때 한번 와요. 자, 그리고 나서 2학년 1학기가 시작을 하게 되고 시험을 딱 보게 되면 중위권이라고 여겼던 애들은 여기서 이제 뭔가 갈 길을 잃고 잠을 자버리죠. 잠을 자버리고 이제 되게 힘들어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약간 이런 애들 여기 속하는데 나는 여기 아니야. 나 여기였어.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에 속했었어. 빨간 의자에 나름대로 앉아있었어. 라는 애들이 타격감을 받게 되는 때가 와장창 한 번 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되게 착실하게 보낸 엉덩이가 겁나 큰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본기가 조금 부족했으나 성향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분위기가 되게 좋고 팀워크도 형성이 잘 돼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애가 그냥 우직하니 한 거예요. 시키는 거 다 하고 뭐 별짓 안 하고 그래서 한번 뒤집는 애들이 있어요. 멋있죠. 우리 애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얘네들이 뭐야 나 여기였는데 누가 나를 밟았어. 나 왜 등급 떨어짐. 이런 느낌. 그래서 한번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위기가 계속 되다가 그래서 이때 뭐예요? 정시로 돌리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2학년 1학기 딱 지난 다음에 뭐 공부 방법을 바꿔보겠음. 정시로 전환. 뭐 갑자기 안 하던 예체능을 갖다가 이제 와서 하겠다고 앉았고 중학교 때 만지던 붓을 다시 들겠다 막 이러고 앉았고 진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6월이 되면 6평을 보죠.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고3 간담회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어가 고등학교 3학년 3월 9편까지 요지부동 11111 나왔다. 국어 어려운데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6평에서 처음으로 3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3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원서 쓰잖아요. 근데 이거 어쩌다 그럴 수도 있어. 한 번 더 보고 나서 결과 보고 쓸까라고 하기에는 9평은 원서 쓴 뒤에 보거든요. 어떡하냐는 거예요. 어떡하냐는 거예요. 3에 맞춰 쓰는 거냐. 왜냐면 최저가 어딜 나올지 알아야 이거를 쓰는 거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1이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걸 보고 써야 되냐. 이런 결론들이 나오게 되죠. 결국 고3 6월 모평에서 왜 등급이 떨어졌느냐. 재수생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평까지는 교육청 모의고사를 봐요. 부산교육청, 인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다가 고3 6월부터는 평가원 문제가 됩니다. 평가원이 수능 내는 절처자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난도도 올라가고 성적표 안에 형님들이 싹 들어오는데 내 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위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떨어지죠. 자연스러운 현상. 근데 인정하고 싶진 않잖아요. 원서 쓰는 직전에 이런 현상 털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이 주요 대학의 경쟁력을 갖춘 애들이고, 빨간 색깔들이 인서울대학에 노력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고, 이 회색깔 아이들이 당황하게 되는 학생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네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10몇 년마다 이렇게 경제 침체라든가 위기가 오듯이 당연히 이게 3년 구간 안에 3번이 올 건데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 아이는 어느 책상이냐. 이걸 우리가 좀 자각을 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수학 물론 당연히 세팅하셨을 텐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셔서 나중에 그냥 딱 한 장의 카드 정도로 우선순위를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어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8월 5일 예비고일 2차 개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부산 1캠퍼스 BYC관은 예비고일 관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벨은 3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이번에 이제 강사님이 또 한번 센 분이 한 번 더 오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교체가 돼서 진행이 되는 분도 존재합니다. 자, 8월이 딱 되면 진로 주제 글쓰기 첨삭이 한번 들어가요. 왜냐하면 생기부 애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진로에 대해서 너무 약간 모르는 부분이 무지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교육 들어가고 첨삭 들어갑니다. 9월 14일 말씀드린 국수형 모의고사를 보고요. 아까 앞서 보여드린 성적표 보셨죠? 대성 1순위 1지망, 2지망 선정과정 썼던 아이가 너 대성 가면 몇 등급이야? 선정 가면 몇 등급이야? 요 정도 나올 것 같아? 다음번에 11월 볼 때 목표 등급 정해줄게. 과목마다 이렇게 올려야 돼. 엄마한테 얘기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9월 14일 모의고사 봅니다. 자, 그리고 11월 9일에는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이라고 하는 시험으로 미만고라는 시험을 저희가 치르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외부에서 저희를 응시하더라도 못 치르세요. 내부 학생들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작년에는 외부 학생들 다 보게 드렸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저희 애들만 챙길 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11월 9일에는 이제 외부 학생들도 보실 수 있는데 이때도 인원에 따라서 여러 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험은 얼마든지 보죠. 시험 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장소하고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시험 보고 분석지 만들어서 상담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뭐 기계 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은 어찌됐건 엄마 아빠 다 오시고 애 오면 1시간 이상씩 잡아야 되는데 여기도 외부생한테 내어줄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딱 제한된 인원만 볼 거기 때문에 재원생이 이걸 초월한다 그러면은 외부를 보지 못할 확률도 있으니 일단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원서 쓰는 건 12월이잖아요. 그 전에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하겠다. 자, 그래서 땅땅 써요. 1지망, 2지망 씁니다. 가요. 예일, 대성, 선정, 숭실, 명지, 중앙, 동명, 선일 중에 갑니다. 이렇게 가고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탁 합니다. 교복을 입겠죠? 이 중에 숭실 빼고는 다 교복을 입네요. 자, 교복을 입고 그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내신 시험을 볼 겁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먼저 탁 보죠. 5월 첫째 주. 그러면 뭐야 1이야? 이럴 수도 있고, 이 아이, 괜찮아. 1로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러나 아직 중간고사 때는 등급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기말까지 봐야죠. 그렇게 딱 봐요. 그리고 2학기 와서, 또 이제 중간고, 기말, 이렇게 4번을 보죠. 1학년 때.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3월 모고는 특히 의미가 딱히 없죠. 그리고 6월은 안 봐요, 서울시가. 그런데 9월에 한번 보고 11월에 한번 본다는 거예요. 요거는 중요하죠. 9월하고 11월. 요거를 정색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데이터가 어때요? 딱 나왔잖아요. 이때 뭐라고요? 결정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을 골라요. 요 정도 지금 지원 가능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이걸 요구해. 그리고 내신은 요 정도야. 생기부는 요렇게 짜야 돼. 2학년 선택 과목 뭐 선택했니?
이제 이 상담이 여태 들어가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근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일단 여기서 어때요? 엄마 아빠랑 공유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진짜 좀 답답한 게 어머니 모의고사 지난번 본 거 몇 등급 나왔어요? 예? 학원에 내라니까 내질 않아요. 아유, 저도 못 봐가지고. 그럼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속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얘 등급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엄마도 모른다고 그러고 학교는 꼭 알아야 되나? 얘 등급을? 나도 모르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학원에 뭘 그렇게 해달라는 건 많으세요. 애가 일찍 일어나라고 얘기 좀 해달라. 애가 핸드폰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해달라. 아니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애한테 저희가 얘기하면 그게 먹혀요? 엄마가 모의고사 점수도 모르시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빠들은 아세요. 기가 막힌 아빠들이 또 계십니다. 다 기록해나오고 엑셀로 다 정리해가지고 끼깔난 아빠들 많으세요. 전략가 아빠들. 끝내주죠. 진짜 끝내줍니다. 그리고 내신도 애가 감춰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감춰요. 뭔 상담을 해요. 뭔 상담을 하고 뭔 최저를 맞추고 목표가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멘탈이 털려요. 목표가 없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니까 상담이고 나발이고 할 수가 없고 당연히 2학년 때 멘탈 털려서 몸은 스카에 앉아있어요. 학원은 매달 수강료가 지출이 돼요. 딱히 답도 없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둘이서만 얘기해요. 머리가 좀 안 좋은 거 같지 않아? 누구 닮은 것 같아? 의미 없는 얘기들. 의미 없는 누구 닮아요? 누구 닮아요? 당연히.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수시 지원 가는 대학 목표 대학을 설정을 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거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은 이쪽인데 목표는 여기로 하자. 이게 말이 쉽지. 가슴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되게 힘듭니다. 심적으로. 자, 이때 이제 선수의 실력 파악이 완료가 됐죠. 고1 때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또 상대방 전력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등급대의 아이들은 어떤 학교에 있을까? 최저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기는 전술을 만들고 팀워크를 형성을 매번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안 돼요. 애가 공부 외에 다른 것까지 고민하게 두지 마시고 이 안에서 쇼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1 때 딱 끝나게 되면 오케이! 우리 딸 엄마 아빠 이거 해갖고 딱 상담했더니 오케이 3합 가자. 3합 3합 홍어 말고 3합. 그래서 세 과목의 합이 7로 가자. 세 과목의 합이 8로 가자. 그래서 뭔가 구간을 정하셔야 돼요. 세 과목의 합이 7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7에서 8 혹은 2합 4까지 이렇게 구간을 정하셔서 아이와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면 3합 7이면 3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과목으로 정할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영어를 당연히 디폴트로 넣는다는 것 좀은 알고 계시죠? 왜냐면 영어과 유일하게 절대평가잖아요. 1등급은 좀 달라요. 1등급은 물론 90점만 넘으면 영어 모의고사는 다 1등급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난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올해 6평 있잖아요. 고3들이 봤던 6평에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은 당연히 90점 넘으면 다 1등급이에요. 다른 기준이 생긴 건 아닌데 퍼센테이지로 따라봤더니 2%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 4%가 원래 상대평가로 해도 1등급인데 이 영어가 절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90점 넘은 애들이 2%가 채 안 됐습니다. 난도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2등급은 다르죠. 2등급은 달라요. 그러니까 타 과목은 상대평가라서 2등급도 딱 퍼센테이지가 11%까지를 자르는데 영어는 80점만 넘으면 2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 퍼센테이지가 늘어나요. 20%가 넘습니다. 3등급은 4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때요? 엄청 해자로운 최저 맞추기의 최적의 병기다.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영어를 최저를 맞출 때 3합이든 2합이든 간에 이건 내신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어를 당연히 끌어안고 나머지 과목 중에 뭘 선택할 건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가 1, 국어가 3, 탐구가 2. 그래서 우리 딸, 우리 아들 3합 7을 목표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설계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수능 최저를 위해서 학원 세팅, 인강, 주말, 방학 계획을 세워야죠. 우선순위의 중요한 과목들, 그렇지 않은 과목들, 내신의 중요한 과목들, 최저의 중요한 과목들 매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하, 미적분 2, 전자기와 양자, 융합과학, 탐구 어때요? 선택 과목이에요. 아까 기억나시죠? 제일 중요한 거
수능 최저. 두 번째 중요한 거 선택 과목.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내신이었는데 내신은 얘기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생기부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택 과목을 했던 융합 선택 과목들 중에서 탐구 보고서가 좀 세게 들어가야 될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얘가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 강력한 탐구 보고서 중에 미적 기하를 이용한 공간의 물리 전술. 아까 전에 기하 벡터에서 예시를 좀 보여드렸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내년 겨울이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 지금 아직 시간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돌아갈 수만 있다면 시점에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답답할 노릇인데 바로 여기까지의 전략 전술이 앞으로의 여정에 남아있다. 1달러가 여기서 짓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